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유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 오늘도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여성 비하 광고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커녕 예식장 폐물 촬영 바깥팔 돈도 없잖아. 아직도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비하 광고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에서조차 그래 여성을 비하하는 이상한 상황도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이런 광고를 막아야 할 정부 기관에서는 오히려 자치단체별 출산 지도까지 내어놓아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는 논란에 바로 내리긴 했지만 이 사회에 성적 고정관념이 살아있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니, 에센스 하나도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 줄어들기는커녕 되풀이되는 여성 비하 광고.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잊을만 하면 여성 비하 광고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 비하가 근절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우선 문제가 된 이 광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한 저축은행은 유튜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태권브이를 재더빙한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속 주인공 영희는 훈이가 태권브이 조종사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약혼자 훈이는 요즘은 결혼도 집도 다 은행이 해주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대출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부분이 여성 비하가 된 건가요? 네, 우회적으로 대출을 권유했다 하더라도요. 한국 여성은 남자를 볼 때 무조건 돈으로 평가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이용했다는 거죠. 네, 물론 현실적으로 조건을 조금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간 내용이네요. 제가 봐도 기분이 나쁠 정도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까? 네, 대만의 한 음료 프랜차이즈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광고는 BC페이로 결제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화 속 여성이 이 매장에 가기 전에 BC페이를 등록해야겠네라고 말하자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어차피 계산은 내가 하는데 라며 불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에 있습니다. 네, 데이트 비용을 나눠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여성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광고가 나오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거든요. 네, 여성 비하로 논란이 일자 바로 그 광고는 당일 내려졌습니다. 사실 광고를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바로 내려질 정도면 광고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다른 광고도 문제가 됐나요? 네, 패스트푸드 전문점 K의 신메뉴 5개 광고도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는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자 화가 난 남성들이 순놈들의 버거로 달래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한 생명보험은 남편은 보험이 아니다. 남자는 보험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챙겨라 등의 카피가 쓰여 있습니다. 그건 결국 상당수의 여성들이 남자 또는 남편을 보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네, 별 생각 없이 보고 넘어갔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기분이 나쁜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에서 이렇게 여성 차별적인,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심 기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중매체 광고의 16%가 성차별적인 내용을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네, 16%나 되면 꽤 많은 수치인데요. 그 해당 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 광고를 만든 제작사나 해당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하나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광고인 만큼 기업과 광고 제작자들은 해당 광고들이 여성들에게 이른바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광고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을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이 여자인 제가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말이죠. 네, 일단 최종 결정자인 광고주가 기존의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막상 문제 제기를 해도 대부분 기업들은 웃자고 한 소리에 왜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롭게 구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인데 여자들이 괜히 예민하게 군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여성을 타깃으로 광고를 하면서 여성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광고를 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문제는 기업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네, 공익 광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피임 캠페인 포스터는 남성에게 많은 짐을 맡긴 젊은 여성 옆에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진 마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것 같거든요. 일단 여성을 남성 의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여성이 남성에게 힘든 일을 모두 맡기는 존재로 그려져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피임 혹은 임신은 결과적으로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공익 광고인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또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하철에서 몰카 방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치마는 가려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몰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여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인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나왔던 포스터 광고인데 신사임당하고 율곡이를 넣어서 만든 포스터 광고였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광고는 2012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 학생부 당선작입니다. 위대한 모자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신사임당이 양육비를 걱정했다면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이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국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 걱정 말고 아이나 많이 낳으라는 우격다짐일 뿐이고요. 또 역사적 위인으로 평가받는 신사임당의 업적은 도외시한 채 여성을 아기를 낳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신사임당의 훌륭한 업적은 무시하고 단순히 율곡이의 어머니인 점만을 강조했던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또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산지도인데 그야말로 여자들이 광분을 했던 그런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시죠. 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이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가임기 여성수 통계 수치와 지역별 순위를 표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저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던 일인데요. 대체 이걸 왜 만든 겁니까? 출산지도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재고 방안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된 건데요. 이 사업의 추진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지역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만 20세에서 만 44세 여성의 지역별 분포를 바탕으로 만든 이 지도에서는 지역별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그리고 가임기 여성 인구수, 조혼인율이 나와 있습니다. 네, 출산율 재고 방안으로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공개 후에 엄청난 비판에 휩싸였어요. 그렇죠. 출산지도 그 자체로도 여성을 가축처럼 출산을 위한 도구와 같이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가임기 여성 인구 수라는 항목이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마지막 한 자리까지 정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순위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뭐랄까 좀 소름이 끼칠 정도였거든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시민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인지, 또 가임기 여성의 분포 순위를 매겨놓으면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이 높아지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 지도를 만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출산율 경쟁을 붙이자는 건지 아니면 여성을 단순히 출산 기계로 보는 건지 그 의도가
모호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 출산 지도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죠. 네, 시민들의 항의로 출산지도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수정 공지문을 게재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 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 언급된 용어나 주요 통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 인해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의 요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이 출산지도의 어떤 대목에서 분노한 건지 제대로 알고 올린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얼마 안 돼 행정자치부는 이 공지문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드리고자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한 부분만 뺀 공지문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네, 공지문까지 수정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첫째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둘째로는 뭘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분노했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또 사과를 모르는 정부다,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수많은 항의와 비난을 받고 사라졌지만 지도를 본 여성들의 분노를 지울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행태가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네, 한 번 지적을 받으면 바로 시정이 돼야 할 텐데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데 심 기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은 더 이런 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성 비하와 차별로 인해 논란이 된 광고와 내용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관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면 어쨌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식으로만 매번 대응했습니다.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행정자치부에 맞서서 지난 6일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익명의 여성들 모임인 블랙웨이브가 행자부 건물 앞에서 출산지도에 반대해서 가임 거부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후에 행자부 관계자는 블랙웨이브의 출산지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니 참석을 요청했고요. 이에 블랙웨이브 측은 이 회의에서 출산지도 전면 폐기와 홍윤식 행자부 장관 사퇴 등 9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실수 아닌 실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더 지적하자면 광고를 만드는 주체뿐만이 아니라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들마저 인식이 잘 잡혀있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여군들이 남자 하사관에게 섹시하다, 엉덩이가 화나 있다, 엉덩이가 올라갔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날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 사이에서는 받는 사람이 성적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데 하사관은 기분이 좋지 않았겠나, 나를 보고 누군가 그랬다면 나는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결국 해당 방송은 양성평등 조항이 아닌 품위 유지 조항만 위반해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간 농담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참 그런데요. 이게 성평등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결국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방통위에서 성차별이나 성평등 문제로 성비하에 대한 문제로 규제, 제재했던 건수는 적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법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하는 위원들이 다 남성인 만큼 여성의 시각에서 충분히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남성의 시각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할 여성가족부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가족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광고, 잡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재가 안 되고 있고 또 오히려 여가부가 정부 공익 광고 등에서 여성 차별과 혐오에 일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익 광고에 대해서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직접 평가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감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받을 정도면 여가부가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매년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에 강제성이 없고 또 대상도 정부기관에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전체적인 여성 비하, 여성 차별적인 시각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54.2%, 남자 청소년의 66.7%가 김치녀, 김여사 등 여성 비하 표현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24.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는데요. 성별로 손가락질 받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심유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에서는 여성 비하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비하에 대한 내용은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까지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하하는 대상은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여성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비하하고 차별할 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네. 성차별, 여성 비하 모두 없어져야 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네, 다시는 여성 비하 광고라는 단어조차 말할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